긴급 신고입니다. 여보세요? 예, 경찰입니다. 여기 네. 그냥 침착하시고. 그리고 위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주세요. 예, 무슨 일입니까, 신고자분? 네? 무슨 일이에요? 화장품을 할게요. 민지가 있는데 지금 못 때려요. 신랑이 때렸다고요? 네, 화장품을 할게요. 맞아, 119 구급대 필요합니까? 119, 신고자분 좀 침착하시고 119 구급대 필요합니까? 맞아가지고. 119 구급대 필요합니까? 아니야. 119대 필요하지 않고, 좀 방 안에는 좀 대피해 계시고, 혹시 남편분 혹시 흉기 같은 거 들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몸으로 때려요. 그래. 그래, 신고자분, 경찰관 문 열줄 수 있어요. 빨리 가볼게요. 문 열주시겠어요? 경찰가면은. 다시 문 열주세요. 경찰 출동합니다. 자신이 가정폭력이 피해자가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김미소 씨. 처음에는 그냥 밀치고 뺨 때리고 욕하고 정도였다가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하게 되면 그냥 무차별 조금 붙어인 거죠. 주먹이건 발이건 그냥 때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저를. 2년 전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동거. 하지만 몰랐던 남자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지난해엔 임신까지 했지만 남자의 욕설과 폭행은 강도를 더해갔다고 합니다. 신고도 해봤지만 집이라는 공간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폭행이 계속됐습니다. 그 사람 퇴거명령 신청했을 때도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제 입술이 이렇게 터져서 다 저 맞았다고 뭐 했는데도 피해자인 저랑 가해자를 분리조차 안 하셨어요. 그 앞에서 저보고 이거 사건 접수하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대놓고 사건 접수할게요 라고 어떻게 해요. 신고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어렵게 결심을 하고 정식 고소를 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던 미소 씨. 그런데 그녀는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의 태도가 의아했다고 합니다. 오늘 신고한 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편분 이제 조사 받아야죠. 어떻게 뭐 화해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같이 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 못 살아. 이거 제가 한 번 맞은 게 아니에요. 같이 임신한 사실 거 채로. 아니에요.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인데 합의의 의사를 먼저 묻는 경찰의 태도 때문에 보호받을 데 없이 구속으로 내몰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죽었으면은 나한테도 저런 질문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죽은 내 앞에서도 신고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정말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허는 가해자에게 면죄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하는 거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고소하실 건가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피해자에게 처벌 불허를 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이거 피해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결정해요. 미국에서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면은 재판에 가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섭고 이거는 처벌받는 범죄다라는 인식이 전 국민에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피해자가 뭐 아니요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냥 뭐 다시 화해하고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이런 범죄는 아예 뭐 일어나지 않은 일로 돼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해자를 협박해요.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송치된 이후에도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폭행할 가능성이 영미법 국가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여자를 협박해가지고 고소했다가도 다시 취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잔혹함을 단골로 분출시킬 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죠. 함께 사는 피해자. 조건부 적용을 하든가 객관적 증거가 있을 시에는 반의사불벌죄가 피해자의 그 의사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도록 하든가 법률 개정을 해야 경찰이 움직이게 될 거라고요. 또 가정폭력의 경우
고소 유무와 상관없이 신변이 위협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신변 보호 요청도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저한테 어디 사세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네, 어디 살아요? 몇 시에 퇴근해? 아, 네. 그럼 그 시간대쯤 한 번씩 돌아드려요. 그 사람을 제한해야 되는 거를 제가 제한받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왜냐면은 이 시간에만 돈다고 했으니까 난 이 시간에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솔직히 정말 어디서 나타날지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의 폭력을 피해 쉼터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는 아영 씨. 첫 번째 쉼터에서 쉼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었고 남편이? 네, 그래서 두 번째 쉼터로 가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대요? 그거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두 번째 쉼터에서 나와 거처를 옮기면서 결국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살기도 전에 입사증을 풀기도 전에 그 신변보호 요청을 제일 먼저 했었고, 근데 그 스마트워치? 그것도 재고가 안 남아 있다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반납을 해야지 된다고, 대기하는 사람도 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당장 보호를 받기가 힘들겠구나. 경찰은 아영 씨에게 신변보호 요청보다는 법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으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영 씨는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겁니다. 되게 불안했고, 지금 보호 명령 중인데도 그렇지만 쉼터 나오고 나서 뭐 어디를 편하게 갈 수도 없고, 옛날에 갔던 곳을 갈 수도 없고, 옛날에 갔던 곳이면 그 사람도 그 장소를 알고 있을 테니까 되게 숨기고 다니게 되고. 그냥 가해자는 자유분방하게 할 거 다 하고 피해자는 숨어 다니고 애들 다음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냥 보호시설 들어가서 핸드폰도 사용하지 못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숨어 지내야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거죠. 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 이상 이 가정폭력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허구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피해자를 완벽하게 숨기는 방법으로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의 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오히려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되고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제재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무체포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1984년도에 도입된 제도예요.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하면 경찰관은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해 와야 되는 제도인 거죠.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경찰들은 현장에 나가서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잡아와. 반드시 체포해야 돼. 다음에 만든 법이 강제기소입니다. 노드랍이라고 해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가정폭력으로 체포해 왔으면 모두 전원 다 재판에 회부한다. 처벌받게 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경찰들이 굉장히 열심히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범 중에 구속된 비율은 고작 0.64%로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 0.64%라는 수치는 국가가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느냐, 가정폭력 가해자를 제재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 방지법이 만들어진 지 25년이 다 돼가지만은 우리는 언제까지 이 비슷한 참극을 뉴스로 접해야 하는 걸까요? 후진적인 법조항 안에서 긴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